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걷는 풍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지금 기온이 영하 9도.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5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또 크고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는 나쁨, 공기는 좀 안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되는 그런 곳이 있죠. 잘 좀 확인해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내일부터 마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용해야 되는 또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마스크 착용 아직까지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거지 실제로 착용하는 것 자체는 공고사항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좀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착용을 해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겨울철 건강관리죠. 추운 날씨에 또 여러가지 좀 이런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근데 그때는 별로 눈여겨보진 않았어요. 그냥 뭐 이게 이런 류의 이제 컨텐츠들이 좀 재밌다는 건 알아요. 되게 재밌게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다양하고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참 재밌고 그 컨텐츠로부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굳이 사실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들도 많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다른 예능들도 있고요. 굳이 이런 컨셉의 컨텐츠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 바로 나는 솔로인데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회자가 되는 바람에 심지어 SNL에서도 다뤄지고요. SNL에서 다룬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트렌디한 가장 핫한 지금의 이제 프로그램들, 지금의 컨텐츠들 중에서도 선별하는 가장 시대 흐름을 잘 관찰을 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SNL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일 핫한 거. 그러니까 꼭 방송만을 이제 뜻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정치인들도 출연을 하죠. 한 번씩. 정치인이라든지 정치인이 출연한다는 거는 현재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그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NL이 워낙에 이제 풍자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 패러디하고 이러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이슈가 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방송, 다른 컨텐츠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 한꺼번에 이제 다 포착해서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성이 있습니다. SNL에서 보여줬다는 거. 제가 처음에 이걸 알게 된 게,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말이죠. SNL에 또 거의 뭡니까, 에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SNL을 이끌어가는 출연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주현영 배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이자 개그맨이자 이제 배우죠. 배우로 활동하고 워낙에 SNL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연기, 그런 활동들 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뭐 SNL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미 됐어요. 주현영 배우가. 이 배우가 연기를 했죠. SNL 안에서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정숙이라는 인물, 10기 정숙이라는 인물. 나는 솔로는 기수별로 이제 이렇게 컨텐츠가 진행이 됩니다. 한 기수가 끝나면 다른 기수, 또 그게 끝나면 또 다음 기수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10기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숙이라는 인물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캐릭터를 또 패러디하면서 연기를 했던 게 바로 SNL 안에서의 또 그런 코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주현영이라는 그 엔터테이너의 그런 실력, 발군의 실력으로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어필이 됐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바로 SNL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SNL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제가 그거를 본방사수를 한다든지, 바로 새로운 회차가 이제 업로드 되면은 그걸 막 찾아서 본다든지 이러진 않았고요. 그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 쇼츠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SNL에서 또 중요한 장면들이 쇼츠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SNL 안에서 펼쳐지는 걸까. 그러니까 나는 솔로를 제대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을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그렇다고 정주행한 건 아니고, 정주행 하려면은
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살펴본 결과로는 대략 평균적으로 각 기수가 한 6회에서 7회 정도 이렇게 그 해당 기수 프로그램 회차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10기 정숙, 대구 출신의 여성 사업가 10기 정숙이 출연했을 때는 무려 회차가 10회차였어요. 그 말은 회차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기수다. 근데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수가 아니었나. 돌싱 특집이거든요. 돌싱이 뜻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그런 인물들이 이 난솔로에 이렇게 참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난솔로는 보통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남자 6명, 여자 6명. 이제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는 그런 거죠. 한편으로 자신의 상대자를 찾는, 결혼할 만한 이제 상대자를 찾는, 일종의 예비 배우자를 찾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친구를 구한다, 여자친구를 구한다 라는 수준은 좀 넘어서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기준을 정해가면서 상대 이성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결국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일종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제작진이 좀 뭔가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연출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남자 6명, 여자 6명, 자신들의 성격을 연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한 기수별로 실제 방송이 그 회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5박 6일이라는 코스, 솔로 나라라고 부르죠. 솔로 나라라고 지정되어 있는 특정한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꽤 많은 숫자가 되죠. 10명이 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제작진들이 그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익명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름이 그런 식이에요. 항상 매 회마다, 매 기수마다 영수, 뭐 영호, 영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영숙, 뭐 영자, 순자, 뭐 이런 이름으로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살짝 이제 감추어 뒀다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이름, 우리 옛날 이제 고전적인 이름,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영철이라든지 뭐 상철이라든지 옥순이라든지 정숙이라든지, 항상 매 회차 6명씩 남녀가 출연하면서 그 이름들이 정해져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재밌는 부분이죠. 뭐 남자 1호, 남자 2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철, 상철,
무슨 광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이름마다 또 제작진에서는 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특색 있는 그 해당 이름에 적합한 어떤 타입들을 좀 정해두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광수라든지 여자 출연자 옥순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그런 캐릭터성이 있는 그 출연자에 대해서는 그런 이름들을 좀 부여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 이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우는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체 정주행은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에는 그 10기 돌싱 특집 총 10회차에 이르는 나는 솔로 10기의 그런 모습들, 어떤 식으로 거기 솔로 나라라는 곳에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런 걸 봤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장소에 이제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펼쳐지죠. 남자가 먼저 이렇게 장소에 도착하고, 아마도 남녀별로 거기까지 이제 도착해야 되는 시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6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자 6명이 나중에 와서, 약간은 구태의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름이 정해지고, 그리고 5박 6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짐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캐리어를 많이 이렇게 끌고 오는데요, 그 여성 출연자들에 대해서 남성 출연자들이 이렇게 달려나가요. 그래서 그 그 캐리어를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짐을 날라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좀 구태의연한 장면이긴 합니다. 여성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막 너무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캐리어를 이렇게 대신 들어주면서 거기서 눈빛 교환을 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살짝 견눈질로 보거든요. 사람들의 캐릭터에 따라서는 빤히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그러면서 제작진이 미리 설정해둔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설정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설정들, 그러니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설정, 또는 다대일로, 그러니까 항상 선호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프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대신에 상대의 마음은 뭐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상대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됩니다. 다행히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커플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근데 내 생각하고 상대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비극으로 끝날지는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기 돌싱 특집에서 그 이야기 전개가 진짜 어마어마했죠. 얽히고 설킨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당장에
처음에 SNL에서 많이 언급된 그 정수기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약간 큰 언니 같은 사람, 네. 나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업가예요. 이 사람은 부동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게도 운영하고 자신의 자산 수준이 한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밝히고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그 동생 출연자들도 이렇게 잘 좀 헤아려 주면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 정수기의 그런 행동, 말하는 태도, 이 사람이 밖으로 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그런 게 있어요. 첫인상을 통해서 첫인상이 누가 가장 좋은가요? 이걸 물어보면서 첫인상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파트가 또 있습니다. 첫인상을 먼저 누가 가장 호감이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밝히고, 일단은 먼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 현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그 사람을 전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외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들이 보이겠죠. 그런 인상들로, 인상에서 나온 그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째 날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혀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일종의 프리젠테이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장기 자랑도 하고요. 때로는 그러는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상으로서,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상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찬스를 주게 되고, 데이트권, 어떤 게임을 통해서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트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솔로 10기에서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 정숙이라는 인물의 이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런 관계들의 설정들, 예를 들어서 영수라든지 상철이라든지, 사람들의 캐릭터가 참 다양하거든요. 국내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걸 기회를 가지게 돼서 자신한테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도 각양각색입니다. 서울도 있고요, 뭐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해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마치 사랑의 짝대기가 있었죠. 사랑의 짝대기라고 있죠. 자신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 짝대기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짝대기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럼 일종의 경쟁 구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김없이 이 돌싱 특집 10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커플이 맺어진 것처럼, 아주 잘 맞는 커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남녀 한 쌍이 있는데,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막 갈등의 소지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와, 이걸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더라도 정작 본인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특징이 그겁니다. 출연자 각각은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의 한 면들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 방송 자체를 출연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빨리 이야기들이 올라와가지고, 각 회들이 올라와가지고 자신들이 출연했던 부분들을 미리 보고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할 수 있으면 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5박 6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서로 교환해 가면서, 얻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실수, 조그만한 오해들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조그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언행들이 말이죠, 아주 좋은 기회로 또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출연자가 남녀 한 쌍 1대1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의 그 모습들이 서로 간에 이게 뭐 성사될지 안 될지, 그 두 사람을 가지고만 일어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게 되죠. 총 12명의 남녀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그 해당 이성한테만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남자 영철이라는 인물도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막내라고 불리고, 좀 여러 여성들이 영철을 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좋아했던 인물, 그 다음에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인물, 이런 걸 또 염두에 두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축으로 이 또 정숙이라는 인물, 이 인물의 또 움직임, 주변 인물들의 패턴들,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마치 이거는 진짜로 굳건하다, 더 이상 여기서 반전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다가도, 그리고 심지어는 초반에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진가가 이렇게 이제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이렇게 얻어가는 거,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것도 어떤 메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멘탈이구나. 멘탈이 중요하다. 왜냐, 선택받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선택받지 못함에 따라서 아주 자신은 좀 약간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타인은 선택이 됐는데 자신은 선택이 되지 못한 그런 케이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그때 자신의 멘탈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죠.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이 어떤 극한에 몰려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런 멘탈.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사람들의 멘탈을 공격하게 돼 있는 그런 설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자극성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관찰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은 그 12명의 그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남녀의 출연자들, 여기에 본인이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히려 이제 한번 또 여기서 배우고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MC가 있죠. 데프콘, 그 다음에 이경, 송혜나, 이 방송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리더가 이제 데프콘이죠. 데프콘이 하는 이야기, 여기서 또 배웁니다. 하나 또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정말로 하나도 배워 나간다는, 그러니까 인생은 끝이 없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은 사실은 용기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약간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그런 경향이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도 반드시 있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출연자들을 보면은 진정성이 있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멘탈 관리, 이거는 사실상 내가 내 어떤 예비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나온 그런 설정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한 가지 나도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는 배우러 나왔다. 그러니까 인생을 배우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난 오늘 하루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벌써 시간이 7시 23분이 됐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